안녕하세요. 시험이 다가갈수록 돌을 닦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시험 공부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도 닦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시고 머리에 조금씩 태워가시라고요. 자, 오늘 최고점은 82.5고요. 평균은 50.5인데 다른 학원도 비슷합니다. 다른 학원도 평균 한 52점 정도 나왔었거든요. 자, 오늘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오늘 틀린 문제를 다음에 다시 만났을 때 안 틀리면 된다고 그랬죠. 자,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뭐 더 이상 배울 것도 없는데 뭐 답만 쭉쭉 이야기하면 되겠죠. 자, 1번 제가 예상 문제라고 그랬죠. 어느 법이나 이 법의 1조는 목적을 밝혀줍니다. 자, 공간정보법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죠. 국토를 어떻게 하면 개발할 것이냐 이용할 것이냐는 어디서 하는 말이고,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 이용을 어떻게 할 거냐는 공법이고, 지적은 뭘 목적으로 하는 했어요. 어떻게 하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이 말이야.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했으면 그에 따라서 지적 공부를 잘 관리해야 다른 데서 뭐 하는 거야, 개발하거나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다고요. 따라서 1번 같은 문제 나오게 되면 볼 거 없이 뭐부터 뒤져야 돼요? 개발, 이용 이런 말 찾아야 되죠. 근데 그게 뭐 숨어 있었습니까? 3번에 떡하니 균형 있는, 벌써부터 틀렸잖아요. 국토개발에 개발과 이용이 빠져야 되죠. 반면에 이걸 목적으로 하지만 또 뭣도 목적으로 하죠. 국민의 뭣도 목적으로 한다.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적은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 지적했을 때 뭐에 속했어요? 법지적이야. 효율적 관리도 목적으로 하지만 국민의 뭣도 보여주겠다.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나머지 찍으신 분들은 자, 왼손을 책상 아래 내리십시오. 허벅지를 콱 꼬집어 버립시다. 부동산 종합공부를 어떻게 작성하고 관리할 것이냐. 4번 지적 측량의 기준 및 절차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오늘 틀린 건 용서해 드립니다. 따라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뭐부터 뒤지시라고요? 개발, 이용은 공법적이고 지적은 관리가 목적이라고요. 자, 2번 같은 문제는 한 5년 동안 늘 이렇게 나옵니다. 한 군데에서만 물어보면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5개를 다 물어보는데 1번이 답입니다. 1번을 꼭 이용하시라고요. 면적과 이동 사유는 다른데 아무리 눈 씻고 뒤져도 안 나옵니다. 어디에만? 토지대에만. 자, 면적은 꼭 기억하셔야 되고, 특히 이동 사유. 이동 사유라는 게 뭐예요? 언제 분할됐다, 언제 합병됐다, 언제 지목이 바뀌었다, 언제 개발 사업이 완료됐다, 이런 이동 사유가 나올 수 있는 데는 뭐밖에 없어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야. 이 문제를 좀 틀렸더라도 1번을 꼭 기억하시라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이제 역으로 이용해 보십시오. 2번은 뭐 때문에 틀렸어요? 지목은 안 나오죠. 지목은 공유전명부 지분 쓰느라 바빠서 지목 안 나오고, 변동 원인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언제 지분이 바뀌었는지, 언제 소유자 주소 바뀌었는지 변동 원인 나오는 거죠. 3번은 뭐 때문에? 아까 1번 이용하는 거죠. 이동 사유는 토지 대장에만 나오니까 반대에서 가면 다른 데는 안 나오는 거죠. 4번은 뭐 때문에? 제가 이거 지금 연습을 엄청나게 시키고 있습니다. 고유번호 관련해서는 이게 독립문제로 나오진 않더라도 꼭 이걸 알아야 풀 수 있는 지문이 나올 거라고요. 고유번호는 필지별 몇 자리 숫자야? 18자리. 앞에 10자리가 행정구역, 한 자리가 뭐가 되고? 대장 구분번호. 그 다음에 8자리가 뭐예요? 집어인데 이 18자리 숫자가 어디에 나올 수는 없겠어요. 자, 지적도나 임야도는 한 장의 지적도에 한 필지만 있는 게 아니라 뭐합니까? 수십 필지가 올라가는데 여기다 상상력을 입혀서 1번 땅, 2번 땅, 3번 땅, 4번 땅 이렇게 나와 있다. 여기다가 고유번호를 입혀 보십시오. 벌써 막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 켰는데 축소해서 막 가게 이름 다 나오게 되면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입력하시라고요. 어디에는? 지적도나 임야도에는 뭐가 나올 수가 없다. 고유번호가 당체 나올 수가 없다. 이건 외워서 푸는 게 아니고 상상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지적도 나오면 제일 많이 묻는 게 바로 고유번호예요. 그럼 이걸 반대해서 가면 무슨 말이에요? 지적도, 임야도 빼고는 다 뭐가 나온다. 고유번호가 다 나와야 지적 전산망에서 관리하거나 검색이 된다고요. 지금 정답 체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두시라고요. 5번은 뭐 때문에 틀렸어요? 새긴 돈 이거죠.
지적도와 임야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색인도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나오는 건 무슨 그림이요? 부호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2번 답만 맞추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역으로 활용하시고요. 자, 3번. 면적의 끝수철에 나오게 되면 제가 바쁘시더라도 요 정도 그리고 가시라고 그랬죠. 좌표가 있거나 600분의 1은 그래도 땅값 좀 비싼 자니까 소수점 한 자리고 단수는 얼마 기준? 0.05 미만이면 버리고 0.05를 초과하면 올리고 0.05일 때는 끝자리가 짝수면 버리고 홀수일 때는 올려주고요. 그럼 여기는 나머지 이제 뭉뚱그리신 다음에 단위는 어디까지? 1제곱미터. 그러면 여기는 단수 처리가 얼마 기준? 0.5 미만이면 버리고 0.5를 초과하면 올리고 0.5일 때는 끝자리가 짝수면 버리고 홀수일 때는 올려준다. 자, 그걸 이제 말로 풀어놓은 거죠. 몇 번 찍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못 찾으신 분들은 인내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1번부터 가보죠. 면적을 재는 방법이 두 가지죠. 선일 때는 뭘로? 측정기로. 그 다음에 좌표일 때는. 근데 이건 바꿔치기만 안 하면 됩니다. 좌표를 먼저 보시면 좌표일 때는 뭘로? 좌표끼리 면적 계산하는데 선일 때 이거 했었잖아요. 이렇게 직사각형이라면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도형의 형태가 다양하잖아요. 이러면 잴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뭘로 재는 거예요? 기계로. 기계리 뭔데? 시험장에 갔더냐? 경계를 선으로 표시할 때 면적 측정하는 기계 이름을 쓰시오. 라고는 안 나온다고요. 그냥 뭐라고만 바꿔치기 하지 마시라고요. 좌표일 때는 좌표끼리 계산하고 선일 때는 기계로 잰다고요. 기계 이름이 뭐더라? 전자 면적 측정기를 애우려고 읽는 게 아니라 낯설지 않게끔 읽으시면 된다고요. 2번부터 이제 연습입니다. 1제곱미터 단위 미만이면 0.5를 초과하면 올리고 미만이면 버리고. 그런데 3번 1제곱미터 끝수가 딱 0.5이다. 자, 그런데 끝자리 숫자가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려주고. 4번 좌표 있는 지역이다. 머릿속에서 땅값 좀 있는 동네다. 소수점 한 자리까지 0.05를 초과하면 올리고 미만이면 버리고. 4번은 맞았죠. 5번 어디가 틀렸어요? 여기잖아요. 600분의 1 지역이니까 여기는 최소 면적은 얼마라고 해야 돼요? 0.1제곱미터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등록 단위가 되면서 뭐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역은 0.1제곱미터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로? 0.1. 여기는 이 미만이 있더라도 무조건 얼마로? 그래서 얘는 등록 단위가 되면서 뭐가 돼요? 최소 등록 면적이 되겠죠. 답은 4번이고 3번은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주의력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 4번은 보너스 문제를 또 박차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거기 함정 열차가 파놨는데 또 빠지셨죠. 안 빠진 것처럼 이야기하시네 제가. 자, 몇 필지를 분할했죠? 107번 땅을 세 필지로 분할했다. 만약에 아무 단서가 없다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하나는 107번, 나머지는 107에 1번, 107에 2번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단서를 달았죠. 최종 지번이 900번이다. 이거 왜 넣어놨을까요? 함정이죠. 헷갈려라. 이거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지역에 107의 최종 부번이 몇 번이다? 7번이란 말은 1, 2, 3, 4, 5, 6, 7까지 있단 말이죠. 그러면 1번, 2번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107의 7번, 다음 부번 몇 번? 107의 8번과 107의 9번이 되는 거죠. 아는 사람한테는 너무도 쉬운 문제였을 거고 모르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분할은 뭐 보시라고요? 하나는 분할 전 지번 그대로 써. 나머지는 뭐 찾으라고요? 최종 부번을 찾아야 된다고요. 1번 찍으신 분들은 그만 내리십시오. 허벅지가 남아나지 않겠네. 자, 답은 몇 번이 됐고요? 2번 됐고요. 5번 문제가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인데 중개사 시험도 이렇게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일 나오는 1순위가 이건데 자, 이거 물이 흐릅니까? 고여 있습니까? 자연의 유수 이거 안 보입니까? 이게 무슨 유자였어요? 물이 흐르잖아요. 흐르거나 흐를 것으로 예상되면 하천 아니면 국어잖아요. 근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공적이고 소규모잖아요. 그럼 뭘로 가야 돼요? 국어인데 또 어떤 분은 또 5번 또랑을 찍더라고요. 우리말로 하면 또랑인데 지목 설정 법조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국어야.
국어 말고 뭐 적었어요? 하천. 하천을 못 보셨군요. 하천은 차이가 뭐예요? 자연적이고 크지만 얘는 인공적이고 소규모잖아요. 소규모일 때는 뭐로? 국어로 한다고요. 자, 6번 문제. 옳은 거 찾기. 1번 아까 설명했죠. 뭐 때문에 틀렸어요? 고유번호. 고유번호는 어디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지적도 임야도는 안 나오는 거죠. 2번은 왜 틀렸어요? 자, 몇 번지죠? 산 107번지인데 땅 주인이 돌아가시는데 갑자기 토지대장이 튀어나오면 안 되죠. 토지대장이 아니라 어디에다? 임야대장에다 홍길동의 사명 쓴 다음에 뭘 만들어야 돼요? 공유제명돼. 3번 새로 만든 지적도. 이게 바로 문서죠. 도가. 이 크기는 가로가 얼마고? 40. 세로는 30cm. 그 다음에 도각선은 무슨 색으로? 시험장 갔던 1번 빨간색, 2번 붉은색. 자, 우리나라 축구 응원단 이름이 뭐죠? 붉은 악마에서 무슨 색으로? 붉은색으로 그린다고요. 3번은 맞았고. 자, 4번은 왜 틀렸어요? 멸실이 됐을 때 소유권을 복구하는데 지적공무상의 소유권은 뭐가 우선해야 돼요? 등기부가 우선하죠. 따라서 여기서는 뭘로 하면 안 되고 토지대장 등본 말고 뭘로? 등기부 등본이나 법원의 판결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토지대장에도 소유자가 나오는데 이 소유자는 뭘 보고 베낀다? 등기부를 보고 베끼기 때문에 토지대장의 소유자 복구도 당연히 자료는 뭘로? 등기부가 돼야 된다고요. 자, 5번은 여기 고유번호 표시를 할 때 여기가 1일 때하고 2일 때 무슨 차이죠? 1일 때는 토지대장, 2일 때는 임야대장인데 한때는 3이 있던 적도 있는데 3이 뭐예요? 좌표인데 좌표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어디 가야 돼요? 토지대장에 있는 거라고요. 여기 고유번호 3자는 뭐 하는 게 없어야 되는데 요약집에서도 그때 옛날식 미스가 있었거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요약집 30페이지 보시면, 자, 요약집 30페이지 보시면 거기 제일 위에 고유번호가 가운데 숫자가 얼마예요? 3자를 고쳤었죠.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는 3자가 있었는데 봤더니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도 기본적으로는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지적도가 있고 뭐에? 토지대장이 있으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도, 여기 숫자는 뭘로 써야 돼요? 1이라고 써야 된다고요. 여기에 뭐라고 쓰진 않는다. 3이라고 올리지는 않는다. 그 바뀐 거 혹시 잘못 알고 있을까 봐 넣어놨으니까 5번 확인하시고요. 답은 몇 번? 3번이고요. 자, 7번 문제. 등기 촉탁은 1순위인데 보통은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것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1순위 정답은 5번이죠. 신기록은 촉탁 대상이 아닌데, 자, 나머지 1번 위치 정정. 이 그림 기억나십니까? 자, 위치 정정할 때 이렇게 하고 뭐 하나 더 추가했었죠. 이렇게. 자, 이건 말로 읽어보십시오. 면적에는 증감 없이 위치만 바로 잡는 게 바로 뭐다? 위치 정정인데, 그러면 이렇게 위치 정정하면 등기 촉탁을 할 이유가 없죠. 뭐에는 증감이 없다고요? 면적에 증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지만 위치 정정은 촉탁 대상이 아니고. 2번은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토지 표시. 토지 표시가 뭐예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뭐 했으면, 직권정이 있으면 우리가 뭐 했을 때 촉탁해야 돼요? 토지 이동이 있으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 이유가 양쪽이 그래야 뭐 하는 거예요? 일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2번은 촉탁해 줘야 되잖아요. 3번은 왜 안 해줘요? 옆에다 뭐라고 써보십시오. 요약집에 뭐라고 썼을까요? 등기부는 멀쩡함으로. 아직도 와닿지 않고 있습니다. 지적공부가 불탔다고 해서 등기부까지 불탔을 리는 없잖아요. 그럼 지적공부 복구하면 쥐들 복구하면 되고 뭐 할 필요는 없어요. 등기 촉탁 대상은 아니고. 4번은 지난주에도 물어봤죠. 소유자 변경에 따라 정리를 했다. 소유자 정리는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이동이 아니다. 근데 등기 촉탁은 언제 한다고요? 토지 이동일 때인데 소유자 정리는 등기부를 보고 베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틀렸어도 지난주 동영보육의사 몇 번 보셨어요? 보려고 했는데 어디 끼어 있어가지고 못 찾아서 못 봤죠.
그건 한 번에 보지 마시고 최소한 몇 번 이상 보시라고요. 3번 이상 보시라고요. 그래서 여기 4번은 제가 지난주에도 깔았지만 다음에도 한 번 더 깔 거고요. 그럼 이제 어디에서도 만난다는 소리예요. 시험장에서도 만난다고요. 그러면 여기 1주차에도 안 보고 2주차 보고 그런갑다 하고 3주차도 그러고 그런갑다 하고 시험장 가면 뭐 해야 돼요? 틀리시면 안 된다고요. 계속 중요한 것들 반복되니까 정확하게 내용까지 보셔야 된다고요. 답은 몇 번이었고요? 2번이 됐고요. 자, 8번 문제. 지적 전산 자료를 함부로 이용하면 사생활에 침해되죠. 그래서 이거 이용하려면 2단계 거쳐야 되죠. 심사와 뭘 받아야 돼요? 승인. 심사는 누구 심사 받죠? 중앙장관 심사인데 1번 한마디 던져주십시오. 지그들. 중앙장관 심사를 받았는데 중앙기관 지자체장이라면 뭐 거치지 않아도 된다. 심사는 받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포인트야. 심사 거쳐서 승인을 받는데 승인 받을 때 전국 단위냐, 시도 단위냐, 시군구 단위냐에 따라서 뭐가 틀려요? 승인권자가 다르죠. 자,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요약집에도 있고 몇 번이나 그랬었잖아요. 누구 승인 받아야 되죠? 국장님 승인이냐, 시도지사냐, 소관청 승인이냐. 여기는 누가 돼도 상관이 없죠. 근데 여기는 누구는 빠져야 돼요. 여기가 단위가 무슨 단위일 때 시도 단위는 국장님한테 갈 건 없잖아요. 여기 뭐 여기는 하면 되는 거. 만약에 양산시에 있는 땅만 검사하고 싶다. 이런 거죠. 양산시에 임종성이라는 놈이 얼만큼 땅을 갖고 있는지 몇 개 갖고 있는지 검색해달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러려면 누구한테 갈 거 아니고 국장님한테 갈 것도 없고 여기 시도 갈 거 없고 그냥 어디 양산 시청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문이 무궁무진해진다고요. 2번 맞았어요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전국 다니면 아무 데나 가도 되죠. 3번에 왜 틀렸어요? 시도 다니면 누구 빠지고 국장님 빠지고 누구 돌아야 돼요? 양산시장 돌아야 되겠죠. 지적소관청 승인 받는 거고. 4번은 국어실력으로 보더라도요.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인이 검사하고 싶다. 이 정도라면 가족관계 증명서면 충분하잖아요. 뭣도 받지 않고 심사도 안 받고 승인도 안 받는 거죠. 5번이 맞았죠. 소유자가 자기 땅 검사하려면 승인 심사 받을 필요는 없다 이 말이고요. 그래서 전산자로 나오게 되면 이 표를 떠올리시라고. 여기서 하나 자기들이 할 때는 심사는 안 받고 승인은 받는데 승인은 뭐에 따라? 단위에 따라 승인권자가 달라진다고요. 자 9번 문제. 자 맞는 거 찾기. 1번 보시면 요 동네 지적도는 56장이다. 어디 보고 하는 거죠? 지적도 56장 중 다이아몬드. 원래 다이아몬드에는 뭐가 써져 있어야 되죠. 근데 제가 일부러 감췄는데 14호입니까? 여기 색인도가 가운데 숫자 얼마야? 15니 이 도면은 몇 번 도면인가? 15번 도면이고 126에 15 찾았습니까? 자 126에 15의 아래쪽 경계는 이 도면 안 나오잖아요. 아래쪽 보면 몇 번 봐야 돼요? 16번을 봐야 되겠죠. 색인도가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요. 2번은 왜 틀렸을까요? 자 여기에 지적기준점을 표시를 해주는데 표시를 해줄 때 이렇게 나오면 무슨 점이 돼요? 삼각점일까요? 지적삼각점일까요? 틀리다고 그랬죠. 삼각점은 국가기준점이잖아요. 지적삼각점 이렇게 시커멓게 나와 있으면 지적삼각 보조점, 조그만 동그라미 하나는 지적도근점. 이렇게 또 처음 본 표정을 지으면서 아니 왜 이런 걸 가르쳐주지도 않고 자 그림만 보여드릴게요. 자 요약집 28페이지 여기 보시면 위에 표 만들어놨죠. 삼각점은 생략했고 지적삼각점은 동그라미에 열십자, 지적삼각 보조점은 시커멓게 칠해냈고 그 다음에 지적도근점은 조그만 동그라미 하나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세 가지 모습을 기억하시라고요. 2번이 왜 틀렸죠? 삼각점이 아니라 무슨 점? 지적삼각점이어야 된다고요. 뒷부분은 맞았죠. 가로 열고 산, 이 말은 어디에 있는 걸 말한다? 임야도에 있는 걸 말하고요. 3번 126에 9 찾았습니까?
근데 126에 9가 뭐라고 돼 있어요? 임. 그럼 지목이 뭐예요? 여기 임 써졌잖아요. 그럼 지목이 뭐예요? 임야라는 소리죠. 근데 소유자 면적은 어디 봐야 돼요? 토지대항. 지번이 몇 번이니까. 그럼 이건 뭐 때문에 함정을 파냐면 지목이 임야라고 꼭 임야대장에만 등록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대장에도 뭐가 있어요? 임야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3번은 맞았고요. 4번 왜 틀렸어요? 126의 8과 126의 15 합병할 수 있을까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합병이 되려면 집안이 연속돼야 되는데 집안이 연속되지 않죠. 기역번은 맞는 말입니다. 기역. 면적이 협소하면 다 못 쓰니까 그때는 기역 쓴 다음에 여백에다 뭐하는 게 지번과 지목을 표시하는 편법도 인정해 주고요. 앞부분 때문에 틀렸다는 거고. 5번 126의 12 뭐예요? 공이면 공원이 돼야 되겠죠. 126의 10 장이면 공장용지. 126의 13 수돈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돈으로 바로 보내버립니다. 거기 가서 한 1년 동안 고시 공부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수돈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수도용지. 답은 몇 번? 3번. 복습할 때 답만 찾지 마시고 어디가 틀렸는지 시험장 가면 그런 것들이 다시 바뀐다고요. 10번 틀리신 분들은 일단 두 손 내리십시오. 허벅지 이거 한 10방씩은 꼬집어야 됩니다. 답은 1번. 방조제, 방파제는 지목이 뭐예요? 제방이면 뭐라고 써야 돼요? 제 써야지. 왜 거기다 방 써요? 이걸 못 찾았으면 밑에 얼마나 또 두드러 팼을까요? 누구를 두드러 팼어요 지금? 2번 LPG 파는 곳은 뭐로 가야 되겠어요? 주유성지는 주 가면 되잖아요. 3번 송신소 변전소는 뭐예요? 잡종기는 잡. 휴게소인데 어디 있는 휴게소?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는 도로 도 가겠죠. 꼰 가축이잖아요. 목장용제 목. 그러면 2, 3, 4, 5 말고 지금 답이 될 게 뭐가 있어요? 정말 가끔은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들어봐 보십니다. 방조제는 지목이 뭐다? 제방이지. 방이라고 시작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 답은 1번이 됐고 11번 문제. 자, 11번 살짝 어려운 거지만 몇 가지 중요한 건 계속 반복했습니다. 1번 신기등록이란 말 나오면 머릿속에서 두 가지 떠올리셔라 했죠. 저 동네는 등기가 있는 상태다 없는 상태다? 없다. 그래서 소유권도 누가 결정한다? 소관청이 결정하고. 그래서 등기 촉탁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신기등록 나면 늘 그 두 가지 떠올리시고 여기도 맞게 돼 있고. 2번은 제일 마지막에 본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행정구역이 바뀌었을 때 언제 일일이 다 고치겠어요? 제일 마지막에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간주되는 거죠. 뭐 하지 않아도 정리하지 않아도 변경된 것으로 처리하자고요. 자, 답은 3번인데 3번 올해 시험에 나온다고 언니들이 강조했었죠. 1번 땅, 2번 땅 둘 다 갑의 땅이 1번 땅 갑의 땅이다. 2번은 을 땅이다. 이분이 오셔서 합병 신청하면 받아줘 안 받아줘? 1번 땅은 누구 거고? 갑. 2번 땅은 을. 뭐가 다르니까? 소유자 다르면 이건 합병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건 틀릴 사람이 거의 없을 거고요. 소유자는 동일한데 봤더니 여기 2번 땅에 가짜 삼형제. 가짜 삼형제가 누구죠?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이 있고 여기는 없더라. 합병할 수 있다 없다? 합병할 수 없는데 지적과 공무원이 초짜라서 잘 모르고 뭐 한 거야? 합병을 시키고 합병했으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 뺀 나머지는 신기등록 뺀 나머지는 등기 촉탁이 되는데 그럼 이걸 누가 접수받겠어요? 등기관이 보는데 이게 합병이 안 된다는 조문은 공간정보법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등기법에도 똑같은 조문이 있습니다. 당연히 등기관은 지적과 공무원보다는 민법을 잘하니까 뭐 하는 거야? 이건 일물일권에 반해서 안 된다. 각하시키고 다시 여기 소관청에다 뭐 하겠어요? 편지를 보내주겠죠. 편지에 뭐라고 보겠어요? 불법 통지가 아니죠.
각하했다고 통지하는 거고, 불부합 통지는 소관청에서 등기를 하는 게 불부합 통지. 여기서는 등기와는 각하였으면서 사유를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럼 이 통지를 받음으로써 이건 합병해서는 안 될 뭐가 됐어요? 오류가 발견됐죠. 오류가 발견돼서 뭐 해야 돼요? 정정한, 이걸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작년 말까지는 무조건 다 고쳐줬습니다. 직권 정정인데 올해 1월 달에 뭐가 바뀌었어요? 요약집 와보십시오. 왜 오늘 또 여러분 이렇게 낯설어지죠? 자, 요약집 오셔서 여러분이 발견해 보십시오. 49페이지. 49페이지 중간에 보면 직권 정정 사유가 10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9번 보시고 뭐가 개정됐다고 그랬어요? 그럼 다시 문제 읽어보시고 왜 3번이 틀렸는지 찾아내십시오. 이거 올해 나온다고 제가 이야기했었죠. 뭐가 지금 3번 틀렸죠? 이런 착오가 소관청의 착오로 잘못됐다면 직권정정, 이게 누구 착오로? 소유자 신청 착오로 잘못됐다면 직권으로 정정하지 않기로 올해 1월 달에 바뀌었고, 거기에 지금 별표 쳐졌어요 안 쳐졌어요? 특강할 때도 강조했었죠. 3번이 왜 틀렸다고요? 합병, 등기, 각하 이런 말 나오면 긴장해야 되잖아요. 누가 잘못했을 때 소유자 신청 착오로 잘못하면 네가 고치고, 소관청 착오로 잘못됐을 때 말한다. 직권 정정하기로 올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전혀 대비를 못 하신 것 같네요. 요약집에 지금 거기다 한마디 써놓으십시오. 언니 정말 미안해. 그래서 이게 왜 개정됐다고요? 소관청이 바빠 죽겠는데 뭐까지 신청 착오까지 직권으로 고칠 수가 없잖아요. 누구 착오일 때만. 소관청 착오로 잘못됐다면 그때만 말한다. 직권 정정하기로 몇 월 달에 개정됐다고요? 1월 달에 개정됐다고 강조를 했었죠. 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됐고요? 3번이 됐고. 자, 4번. 이게 불부합 통지죠. 등기소에 소유권 변경 사실에 통지 있더라도 지적 공부와 등기에 뭐가 일치하지 않으면, 토지 표시가 일치하자면 소유자를 정리해 준다 안 해준다? 소유자를 정리하지 않고 보내는, 이때 가는 편지가 무슨 편지고? 불부합 통지고. 5번. 공무원이 때를 보려간다. 제일 마지막에 감면입니까 면제입니까? 작년 감정평가서 하시면 거기다가 그렇게 썼습니다. 감면한다. 감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깎아준다고요. 깎아주면 나머지 돈은 공무원이 개인 돈으로 낼 수는 없잖아요. 그냥 뭐 해줘야지? 면제해줘야 되겠죠. 답은 몇 번? 3번이고요. 자, 11번에 3번을 2주 뒤에 제가 한번 또 물어볼 건데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만 보지 마시고 이거 최소 몇 번 보시라고요? 3번 이상 보시고 5번까지도 보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요약집이든 특강자를 보게 되면 결국은 다 거기에 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자, 12번 문제. 이것도 올해 나올 거라고 제가 강조했었죠. 답만 불러주십시오. 2번. 왜 2번이 답이에요? 그래, 다른 사람이 대신 할 수도 있는데 정정이란 말 동그라미 치면서, 정정이란 말은 오류가 있잖아요. 이건 누가 고치라는 거야 이거? 이건 소유자 네가 직접 와서 고치고 뭐 하지 마라. 대신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언니만 한번 만나게 드릴게요. 요약집 39페이지. 39페이지 제일 아래 보시면 당구장 표시에 별표 쳤어요 안 쳤어요? 지금 입력하시라고. 잘못됐으면 누가 고치고, 소유자가 직접 나와서 이런 것까지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잡으시면 되고요. 그럼 돌아오셔서 12번 답은 몇 번이 됐고요? 2번. 자, 1번은 대신할 만하죠. 누구니까? 국가가 땅을 사들여야 되는데 보니까 분할해야 됐더라. 그러면 국가가 누구를 대신해서? 땅 소유자를 대신해서 미리 분할시킬 수도 있고, 반면에 3, 4, 5번은 묶으시고 이 그림이겠죠. 이렇게 있던 지역이 몇 년 뒤에 가면 뭐가 된다? 개발이 돼서 공사가 끝난다. 벌써 혀가 꼬이지 않습니까? 뭘 만들어야 돼요?
좌표 만드는 그 과정이 또 늘 나오잖아요. 3번 요 지역에서는 누가 와라? 누구 오지 말고 소유자 태우지 말고 사업 시행자만 해야 되고. 2번 환지가 수반됐다. 여러 번 할 거 뭐였느냐? 무슨 신고로? 완료 신고로 한 번에 끝내버리자. 5번 이 지역은 언제 면적이 바뀌는 거야? 공사가 착수할 때는 모르잖아요. 공사가 준공된 때가 이동 시기. 자, 답은 2번이 됐고 13번 축척 변경. 1번 보면서 뭐 떠오르는 거 없었습니까? 연필 던져버린 거예요. 1번 보면서 뭐 연필 던져버린 사건 기억 안 나던가요? 아무 기억이 없군요. 너무 많이 비워버린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지적도가 있는데, 자, 가장 잦은 토지동이 뭐겠어요? 분할이야. 그러면 실제 땅이 분할이 이루어진다면 공무원은 책상에 앉아서 여기에 선을 봐야 돼요. 정리를 하다가 연필을 던져버려요. 너무도 작아서 정리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돈 좀 들더라도 시간 좀 걸리더라도 측량해서 뭘로 바꾸자? 큰 축척으로 해서 자, 몇 달 돼가 보면 지적도가 바뀌는데 이렇게 바뀌면 정리하기 깔끔한데 실제 땅도 늘어났겠죠. 실제 땅 늘었는데 작은 그림을 좀 더 크게 하는 김에 뭐까지도 만들어야 돼요. 좌표까지 만들잖아요. 1번 보면서 이 그림 떠올리시라고요. 잦은 토지이동 정리하기 곤란해서 연필을 던져버리고 싶을 때 돈 들더라도 뭐한다? 축척인데 거기 신청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소유자가 뭐해라? 신청하면 해주는데. 자, 2번은 이 그림이었죠.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그림 많이 안 그리는데 칠판에 몇 개 그리는 그림들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요 안 나요? 한 동네에 여러 개가 있으면 곤란하니까 뭐 하자? 하나로 통일해 놓으면 관리하기 편하지 않겠느냐. 이럴 때도 뭐 하는 게 축척을 바꾸는데 직권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1번, 2번 묶으시면 그러면 찾아내라고요. 축척 변경 소유자가 뭐 해도 되고 신청해도 직권으로 하는데 1, 2번 앞에다 하나 더 써야 되죠. 승인 받아야 됩니다. 전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3번. 3번 죽기 전에 소원 기억나십니까? 언니들은 다 어디 가고 동생들 와가지고. 자, 여기가 4번 땅, 5번 땅인데 둘 다 갑의 땅이다. 갑이 합병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소관청은 합병 처리해 주면 되죠. 근데 봤더니 4번 땅은 1200분의 1, 5번 땅은 600분의 1. 뭐가 다르면? 축척이 다르면 뭐 할 수 없어요. 합병을 안 해주잖아요. 했더니 이분이 군청 앞에서 1인 시위하잖아요. 뭐라고? 죽기 전에 소원이다. 두 필지를 뭐 해놓고 죽고 싶다. 그럼 소원 들어줘 안 들어줘요? 소원 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지금 뭐 때문에 합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번 땅 한 필지를 1200분의 1에서 얼마짜리로 600분 이렇게 바꾸는 게 축척 변경이잖아요. 원래는 뭐 받아야 돼요? 승인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전체가 다 바뀌니까 승인 받지만 여기는 몇 필지만 한 필지만 바꾸니까 이럴 때는 뭐 받지 않고 승인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랬잖아요. 3번 앞에다 써놓으십시오. 죽기 전에 소원. 이럴 때는 뭐 받을 필요는 없다. 한 필지 바꾸는데 굳이 도청까지 가서 승인 받을 필요는 없다고요. 답은 그래서 몇 번이고요? 3번이고. 자, 4번과 5번은 이거 찾아내십시오. 처음에 하는 공고가 시행공고, 나중에 청산금 공고인데, 자, 여기에 숫자가 하나씩 붙거든요. 시행공고는 처음이니까 20일 이상이고, 그 다음에 말뚝을 박아주는데, 말뚝이 며칠이네? 30일이네고, 청산금 공고는 두 번째니까 며칠? 15일 이상 공고, 날짜가 줄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발송해야 돼요? 고지서를 발송해 주는데, 이거보다 늘어서 며칠? 20일 이내. 4번, 5번 넣어놓은 이유가 축척병에서 제일 많이 묻는 숫자니까 4번, 5번 세트를 거기다 채워보십시오. 시행공고는 며칠 이상? 20일 이상이고 말뚝은 며칠이네? 30일이네. 세트로 보시고. 5번 청산금 공고는 며칠 이상? 15일 이상 공고하고 하나 따라붙는 게 있다고요. 뭐 발송해라? 고지서 발송인데 고지서 발송은 15일보다 늘어서 며칠? 20일이에요. 답만 찾지 마시고 4번, 5번도 날짜 4가지를 세트로 묶어서 기억을 하시고요.
자, 14번 문제. 맞는 거 찾기. 자, 1번 대상 토지의 집어는 문정동 107-4 어디에서 나와야 되죠? 고의번호 10107-0004니까 107-4. 그 다음에 1이랬으니까 어디에? 토지대항 맞는데 3장일까요? 장번호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2-1 2장 중에 첫 번째 장이다 이 말이죠. 2번은 뭐가 틀렸어 그러면? 지적도가 2-1일까요? 3일까요? 어디서 나왔어요? 도면번호가 3이니까 2-1은 장수고 지적도는 몇 번에? 3번 도면에 있단 말이죠. 뒤에 축척 600분의 1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축척은 600분의 1이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좌표가 있는 지역은 지난주에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좌표 있는 지역은 축척이 500분의 1이고 농지가 얼마고 1000분의 1이고 광대 할 때는 얼마 3000과 6000인데 거기 좌표 있다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축척 좌표 돼 있잖아요. 그럼 축척은 600분의 1일 리가 없죠. 얼마? 500분의 1이어야 되겠죠. 근데 뭐 앞에 시험 풀 때는 2-1번 틀렸으면 뒤에는 안 보고 가도 됩니다. 복습할 때는 뭐 하시고 꼼꼼히 보셔야 되잖아요. 3번 이 동네는 측량할 때 선으로 합니까? 좌표로 합니까? 좌표로. 그래서 여기 아래다 뭐라고 써놓죠? 이 도면 갖고 뭐 하지 마라. 측량하지 마라. 측량은 뭐 가지고? 좌표. 3번은 맞았죠. 4번은 왜 틀렸죠? 330.2는 107의 4의 면적입니까? 떨어져 나간 107의 23의 면적입니까? 107의 4가 700.7에서 얼마가 됐다는 거예요? 330.2는 무슨 면적이에요? 이 땅이 몇 번째예요? 107의 4의 면적이잖아요. 그러면 떨어져 나간 107의 23은 뭐에서 뭘 빼야 돼요? 700.7에서 330.2를 빼야 떨어져 나간 땅의 면적이 나오는데 오늘 계산기를 안 들고 와서 못 풀었죠. 지금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인 거예요? 370.5인데 이거 4번 문제는 우리 시험에 늘 물어봅니다. 이 토지대항보가 뭐가 어떻게 분할됐고 떨어져 나간 땅은 면적이 대충 얼마겠구나 계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5번에 틀렸어요. 많이가 틀렸죠. 많이를 어떻게 오셔야 돼요? 좌표가 있는 지역이니까 대한지적공사도 하고 누구도 지적측량 업자도 측량할 수 있죠. 좌표가 있는 동네니까. 답은 몇 번이었고요? 3번. 15번 문제. 지번 부여하는 방법이 다른 경우. 자, 1번이 무슨 측량이죠? 지적확정 측량. 이때 지번 설정 정한 다음 이 방법을 준용할 때가 3번 있죠. 그거 3, 4, 5번 묶으시면 되죠. 3번 행정구역이 개편됐을 때도, 4번 축척 변경했을 때도, 5번 지번 변경할 때도 1번을 그대로 준용하잖아요. 답은 몇 번? 2번은 복구할 때는 지번 설정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것 떠나서 1, 3, 4, 5번을 세트로 기억하시라고요. 지적 확정 측량 시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할 때가 몇 번 있다? 3번이니까 이런 문제도 가능해진다고요. 자, 16번 문제. 경계보건 측량 및 지적현황 측량 틀린 거 몇 번 찍어서 틀렸습니까? 답은 3번입니다.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현황 측량 뭐 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측량할 때 그렇게 두 가지로 제가 나눴죠. 등록하는 게 11가지고 그 다음에 복원할 때 뭐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등록할 때 잘 올리라고 검사하고 복원할 때는 검사하지 않는데 3번 보면 경계보건 측량 복원이니까 측량기간 며칠? 5일. 검사기간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틀리기를 잘한 거죠. 자, 1번 경계보건 측량 그대로 읽으시면 되죠. 다툼이 생겼다. 경계를 지상에다 뭐 한다? 복원하다. 그럼 그 해설을 읽을 때 경계 복원 써놓으면 답이 나오잖아요. 자, 2번은 좀 어려운 말인데 2번 지적 현황 측량은 경계와 건물을 대비하는 것은 현황 측량이지만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뒷부분 건물과 담장을 대비하는 것은 지적 현황 측량이 아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답이 3번 나왔으니까 맞는 말이죠 지금. 자, 이건
10년 전 기출문제는 사실은 많이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지적현황층이 뭘 말하냐면 도면에 있는 뭐하고 경계와 여기 지상에 있는 현황을 두 가지를 뭐하는 거예요? 대비해 보는 거죠. 도대체 여기 있는 경계하고 내가 갖고 있는 담장이 어떤 차이인지 비교하거나 여기 경계하고 내 건물이 얼만큼 떨어졌는지를 비교해 보는 게 뭐가 돼요? 지적현황 측량인데, 그러면 담장과 건물을 비교해 보는 건 지적현황 측량이 아니다고요. 이유를 찾아내십시오. 2번 읽어보고 칠판 보시고. 왜 담장과 건물을 비교하는 건 지적현황 측량이 아니지? 지적현황 측량은 도면에 있는 경계하고 지상물의 현황을 비교하는 건데 얘네들은 뭐끼리 비교해요? 지들끼리 비교하면 이게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지적에서는 의미가 없다고요. 지적현황 측량 입력하실 때 지적에 있는 경계와 지상에 있는 현황, 경계와 담장, 경계와 건물을 비교하는 건 지적현황 측량이지만 뭐끼리 비교하는 건 현황끼리 비교하는 것은 선이 없잖아요. 이건 지적에서 말하는 현황 측량이 아니다고요. 답은 3번 찾았지만 사실은 2번 뒷부분이 어려운 말입니다. 일단 답은 3번 쉽게 드리고 2번 뒷부분을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지적 현황 측량이 되려면 하나는 뭐가 있어야 돼요? 경계. 그러면 경계하고 저기 전봇대하고 비교하는 건 지적 현황 측량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이것하고 이거 비교하잖아요. 이것끼리 비교하는 건 지적 현황 측량이 아니라고요. 자, 4번 측량 당시 방법이나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더라도 복원할 때는 무슨 방법을 해야 돼요? 원래 했던 방법대로 복원해야 가장 정확한 거죠. 자, 5번은 앞에다 한 단어 써보십시오. 박쥐. 아무 말 없으면 두 가지는 면적 측정하지 않지만 수반되는 경우 꼬리를 달고 나오면 그때는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지. 16번은 좀 어려운 문제였고 하지만 거기 지문 하나하나를 다시 분석을 하시고요. 자, 17번 문제. 문장이 너무 길다 해서 짧게 내드렸더니 또 다 맞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걸 틀리신 분들은 성격에 공공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 합병할 때는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합병할지 말지는 내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4번 땅, 5번 땅, 갑의 땅이다. 자, 지목은 다 갑이다. 군청 지역을 지나가면서 네 땅이고 붙어있으니까 60일 이내 합병이라. 그러면 땅 주인이 뭐라 하겠어요? 농사 짓기도 바쁜데 국가가 뭐 하라고 뭐 하라 마라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자기가 원하면 뭐 하는 거예요? 합병을 하는 거잖아요. 이건 의무가 없는데 의무를 줄 때가 두 가지가 있었죠. 몇 세대? 보십시오. 쫄아버리니까 이것도 대답이 안 나옵니다. 자, 이게 여러 필지에 서 있으면 관리하기가 복잡하니까 웬만하면 뭐 하세요? 60인 합병해서 하라고 의무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게 있었죠. 이게 지목이 답이 아니고 학교용지더라. 학교용지는 공공용 토지인데 지목이 갖고 붙어 있으면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건 수고스럽더라도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합병을 시켜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문제 풀어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공공성이 가장 떨어지는 지목을 찾아내는 거죠. 못 찾는 사람은 공공성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혹시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 가보셨습니까? 에버랜드 사장한테 너 여러 필지로 두지 말고 60일은 합병해라. 그러면 에버랜드 사장이 뭐라 하겠어요? 그렇죠. 이건희 회장이 누워있으면서 나 지금 숨도 제대로 못 쉰다. 유원지는 누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지 국가가 합병하라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반면에 유원지 때문에 틀렸고 나머지는 천천히 봐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다 공공성이 있는데 특히 공장용지 동그라미 하시고 공장용지도 무슨 의무가 있다? 합병 의무가 있었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성격이죠? 채방 여러 필지로 두지 말고 한 필지로 합병하시고 그 다음에 철도용지도 여러 필지로 두지 말고 붙어있으면 합병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17번 틀리신 분들은 또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요약집이나 특강 자료 와서 왜 합병 의무를 준다고요?
원래 합병할지 말지는 의무가 있다 없다? 없는 거지만 공동주택 부지나 공공용 토지일 때는 뭐해서 관리를 위해서 합병 의무를 주는 거라고요. 자, 18번도 올해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적부심사. 자, 1번 왜 틀렸어요? 소유자와 이해관계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지적 측량 수행자도 측량하다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적부심사 다툼을 대해서 청구할 수 있죠. 2번은 왜 틀렸어요?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되죠. 부득이 할 때는 연장할 수 있죠. 몇 번? 한 번 연장할 수 있죠. 근데 거기 유원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 요약집 보고 페이지 알려줄 테니까 왜 틀렸는지를 찾아내십시오. 57페이지. 57페이지 보시고 왜 틀렸는지를 찾아내십시오. 유원장의 결정이 아니라 유원의 의결에 따라서 며칠 이내에서 30일 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고요. 자, 3번 왜 틀렸어요? 재심사 청구는 60일 아니라 90일이고 언제로부터 90일? 받은 날로부터. 그 다음에 누구에게 재심사 청구해야 돼요? 국장님에게 청구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국장님은 거쳐서 위원회에 청구를 해야 되겠죠. 4번이 맞았습니다. 자, 의결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며칠 이내? 7일 이내 청구인 및 미대다 동그라미 하시고, 청구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해관계인도 알려줘야 되고. 5번에 틀렸어요. 일사부재리 어긋나잖아요. 똑같은 사안을 또 하게 되면 영원히 이것만 하고 있으라고요. 다시 할 수는 없다 해야 되겠죠. 자, 잠시 쉬었다 이제 등기법 보도록 하죠.